conflict dragging in outside. Well as oil and gas infrastructure.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언젠가 붙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번에 이제 붙은 겁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이란 이게 서로 원수지간이 돼서 결국 전쟁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겁니까? 네,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 갈등의 시작은 꽤 오래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바로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때부터입니다. 그때 이란은 친서방 왕정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반미, 반이스라엘 노선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이때부터 이란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보냐면 불법 점령국이고 지도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입장 지금까지도 크게 바뀌지 않았고요. 이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이란은 하마스, 헤즈볼라 같은 무장단체를 지원했고 동시에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강화에도 속도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지켜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건 단순히 말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적국이다라고 판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응이 굉장히 거칠어지는데요. 모사드가 나서서 핵과학자 암살, 사이버 공격, 그리고 이란 핵시설 향한 공습까지 이런 작전들을 수십 년간 계속해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양국 간의 갈등은 어떤 한 사건 때문에 갑자기 폭발한 게 아니라 이런 수십 년간의 인연과 전략이 충돌되고 누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돼 있던 충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직접적인 충돌은 안 하고 이란은 그 하마스나 뭐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이나 이런 대리 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오던 이른바 이걸 그림자 전쟁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024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렇게 붙기 시작했어요. 2024년 4월부터 어떤 일로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붙게 된 겁니까? 직접적으로 붙게 된 것은 2024년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그냥 말싸움이 아니게 된 그 날이 있었는데요.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의 인근을 공습했고 그 자리에 있는 쿠드스군 고위 장성 포함 16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이게 본격적인 싸움의 도화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란은 바로 보복에 나섰는데 4월 13일부터 14일에 오퍼레이션 트루 프로미스, 정직한 약속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드론이랑 탄도미사일을 무려 300기 가까이 이스라엘에 쏘아 올려댑니다.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고 미국, 영국 같은 우방국들도 함께 방공망을 전면 가동했습니다. 결국 그 공격의 99% 이상을 요격해내는데 성공했지만 그렇게 막아낸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로 두 나라 분위기가 진짜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직접 칠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중동을 넘어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들이 실제로 세계 주요 외신 헤드라인에 오르고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정말 급박하게 된 것인 거죠. 그리고 결국 4월 19일에도 이스라엘은 이란 이스파한 지역의 방공 미사일 기지를 정밀 타격하는데요. 이게 이스라엘식 경고였던 거죠. 우리도 여차하면 바로 나간다라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격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 이란이 이스라엘 관련 상선인 MSC 어라이즈 호를 억류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러면서 싸움이 6, 해, 공으로 번지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쯤 되면 분위기가 진짜 완전 폭발 직전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긴장감이 일촉즉발 수준이 되었고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기느냐 그 싸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10월 달에 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었죠? 네, 잠깐만요. 그 마이크를 조금만 더 내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바짝 올려가지고. 예, 됐습니다. 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2024년 10월 1일 이란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보복 공격을 감행하는데요. 이번에 아예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제2의 정직한 약속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약 200기의 탄도미사일을 한꺼번에 쏩니다. 공격 규모만 보면 4월보다는 훨씬 강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바로 반응하기 시작하는데요. 10월 26일 Operation Day of Repentance, 참회하라라는 뜻이 참회의 날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란의 레이저 기지, 미사일 공장, 핵 개발 관련 시설 등 총 20곳을 정밀 타격합니다. 당연히 피해는 컸습니다. 양쪽 다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주요 군사 인프라도 곳곳에서 크게 손실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이 둘의 싸움이 더 이상 2024년부터 대리전 차원이 아니라 그 전까지는 하마스, 헤즈볼라 같은 무장 세력이 전면에 나섰지만 두 국가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움직이지 않고 이란이 직접 미사일을 쏘고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폭격하는 상황까지 나온 것이죠. 이건 명백하게 국가 대 국가 정면 충돌이라는 정말 전쟁과도 같은 경고 수준의 문턱이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년 들어서 또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전면전이 이제 벌어진 것인데 알다시피 미국과 이란은 2025년 1월 20일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미국은 이제 이란하고 또 다시 핵 협상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회담을 했고 지난 6월 15일 날 6차 회담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6차 회담 6월 15일 날 이틀 전에 6월 13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어요. 특별히 이렇게 그 6차 회담을 앞두고 먼저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선제 공격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바로 협상 이틀 전, 그것도 미국이랑 이란이 좀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대화하려던 도중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공습해버린 건데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과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핵 개발을 어떻게 제한할지, 제재를 어느 정도 풀어줄지 이런 얘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만 가져도 안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협상 특히 6차 회담은 이란이 핵 활동 일부를 동결하는 대신 제재를 완화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았거든요. 이스라엘이 보기엔 이란이 조금 양보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핵 개발 능력을 유지하고 그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3일에 공격한 이유는 바로 그 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절대 이란의 핵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미리 박아놓은 것이고 협상이 타결될 틈도 없이 그냥 정광석화처럼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공격 내용을 보면 그냥 설비 및 군대를 친 게 아니라 이란의 군 지휘부, 핵 프로그램 설계 책임자들, 현장 과학자들까지 한 번에 싹 제거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의 대규모 기습 공습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작전 목표는 이란 핵미사일 시설뿐만 아니라 거기 모여있던 이란 총참모총장, 혁명수비대 사령관, 항공우주군 수장, 핵과학자들까지 전부 포함됐고요. 앞에 이유진 PD가 말한 것처럼 결국 이란 고위 장성과 핵과학자 34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걸로 이란은 사실상 군 지휘체계와 핵기술의 핵심 인물들을 동시에 잃었고 당연히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란은 바로 다음 날 이제 제3의 정직한 약속 작전이라는 것을 선포했고 15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과 100기 이상의 작폭 드론을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부었습니다. 예루살렘, 텔아비브, 하이파 등 주요 도시들을 전부 타격 대상이 되었고 그런데 이 보복 공격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에로 시스템 등 방어망의 대부분 요격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피해는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민간인 사망자도 20명 이상이 나왔고 전쟁의 수위는 그때부터 아예 다른 차원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고위 장성들하고 그래 핵 과학자고 34명을 한꺼번에 죽인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렇죠. 들으면 거의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건 단순 공습 작전이 아니라 극도로 정교한 작전이었습니다. 정보전, 사이버전, 심리전, 그리고 실제 무력 타격까지 다 들어간 한마디로 전방위 작전이었습니다. 그날 이란의 핵심 인물들이 이스파한에 있는 IRGC 지휘센터에 비밀회의를 하게 되었고 총참모총장, 혁명수비대 사령관, 항공우주군 수장 같은 군 수뇌부는 물론이고 우라늄 농축, 원심불리기 개발, 중수로 연구를 담당하는 핵과학자가 14명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인원이 한 장소에 모인다는 건 거의 없는 일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은 그걸 정확히 알고 그 타이밍을 기다렸다는 듯이 정확히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수준이었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이미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군 지휘부 명단입니다. 한번 한국어로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모하마드 바게리, 그리고 이란군 총참모총장이 사망한 것이고 옆에는 골람 알릴 라시드, IRGC 대공방어사령관이 사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호세인 살라미, 혁명수비대 총사령관도 사망한 것이고요. 그 밑을 보면은 심지어 항공우주군 사령관 아미르 알리의 하지자데,
공군 부대 지휘관, 미사일 부대 사령관까지 줄줄이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타격 수준이 아니라 사령탑을 뿌리채 제거한 작전이었고 이 그림 자체가 말해주는 것은 단순히 몇 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란 군사 작전 체계 전체가 공백 상태에 빠질 정도로 큰 타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야,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 군 장성들이 모여서 회의한다는 걸 어떻게 알고 그날 그 시간을 이렇게 정확하게 공격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그 무슨 뭐 스파이라도 있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더 가능성이 높게 보는 것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특히 모사드의 사이버 정보 수집 능력을 뛰어나게 보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 이런 고위 간부들이 쓰는 보안 메신저나 스마트폰, 이런 기기들을 모사드가 해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고, 게다가 위성과 드론으로 회의 장소 근처를 실시간 감시하고 있었고요. 건물로 들어가는 차량, 그리고 사람들, 경호 인원 수까지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누가, 언제, 어디에, 왜 모이는지를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알고 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기다린 거고요. 거의 뭐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이란의 군 장성들이 어디서 뭐 하는지 이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보고 있었다라는 거네요. 자, 그렇다 쳐도 그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타격이 가능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동시에 이렇게 다 한꺼번에 제거해 버릴 수가 있는 겁니까? 그 한꺼번에 제거한 게 진짜 핵심인데요. 이스라엘은 정밀 유도 미사일, 자폭 드론,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를 이용해서 단 몇 분 만에 그 건물을 통째로 날려버렸습니다. 어허. 그 먼저 F-351 스텔스 전투기가 정확하게 건물 중심부에 미사일을 투하했고, 그 직후 주변에 대기 중이던 IAI의 하록, 자폭 드론들이 차량과 탈출 통로를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란 방공망은 이미 사이버 공격으로 마비된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공격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란은 눈과 귀가 다 가려진 상황이었고, 실제로는 미사일 몇 발, 드론 몇 대였지만 그 임팩트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면전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사실상 전면전 상태에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예비군 30만 명을 동원령을 내렸고 전투기와 정밀무기 재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역시 전국적으로 방공체계를 가동했고 헤즈볼라, 이라크 민병대 소집 등 총동원 수준의 군사 태세로 돌입했습니다. 양국의 공습 보복 대응이 국가 대 국가 차원의 군사 충돌로 격화되면서 언제든지 지상군 투입 또는 추가적으로 군사시설 직접 타격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생겼습니다. 자, 이 정도 대에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어떻게 한답니까? 네, 저번 주 생방송과는 다르게 최근 들어서도 계속 국제사회는 반응은 꽤 복잡하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요. 모두가 확전은 피하고자 하지만 그 뉘앙스는 점점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6월 15일 G7 회의 직전에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Sometimes they have to fight it out. 평화를 위해서라도 싸워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은 그냥 지나가는 멘트 같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쪽 손을 들어준 발언인데요. 보수층에서는 맞서 싸워야 평화도 온다라는 말을 받아주는 분위기였습니다. 반면 그날 같은 날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는 G7 정상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즉각 휴전해야 하며 군사행동은 이란 정권을 강하게 만들 뿐이다. 즉 이스라엘의 강경 대응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럽적은 전반적으로 이 입장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멈추고 외교적으로 푸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그 아까 이준 PD도 얘기했던 그 포르도인데 포르도 지하 깊숙이 그 이 농축 우라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뚫기가 그렇게 쉽지 않대요. 그래서 이제 제이담으로 이제 뚫어야 되는데 고성능 제이담으로 그 폭탄으로 그걸 뚫어야 되는데 한 번 가지고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 번 그 폭탄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건 미국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결국은 나서게 되면은 가장 그 이란의 핵 관련 시설들을 뿌리를 뽑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지금 도널드 트럼프한테 이제 달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그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평화를 원하지만 그래도 때로는 싸울 필요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이란도 심상치 않다라는 걸 깨닫고 이란이 갖고 있는 그 최후의 이 뭐라 그래야 되니까 이 칼을 쥐고 있는 거는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괜찮습니까? 호르무즈 해협?
이란 앞바다에 있는 이 호르무즈 해협은 부분적 긴장 상태입니다. 이란은 6월 중순부터 UAE 바레인 항로 유조선에 있는 검문 강화를 실시했고, 그리고 혁명수비대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감시 통제 작전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완전 봉쇄는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국제 유가가 $100를 돌파하면서 시장은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만약 해협이 48시간 이상 봉쇄된다면 유가 $130 이상 폭등, 세계 에너지 시장의 대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드론, 잠수함, 기뢰 등으로 봉쇄 작전에 나설 능력이 있지만 그런 행위는 이스라엘을 억제하지도 못하면서 미국이 직접 개입하게 만들 위험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까봐 이제 사람들이 다들 걱정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유조선이 왕래를 못하니까 당연히 이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도 휘발유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걸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걱정을 해요. 근데 이제까지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갈등, 이런 국면이 물론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갈등이 심해질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까 걱정을 많이 했지만 놀랍게도 이제까지 한 번도 이란은 호르무즈를 해협을 봉쇄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봉쇄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미국을 그 전쟁에 끌어들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이란도 이렇게 함부로 움직일 수 없을 겁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얻으려는 최종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이스라엘의 목표는 단순히 핵시설 몇 개 부수고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이란 내부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권의 중심까지 뒤흔들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공습 직후 이란 내부는 거의 충격에 빠졌고 총참모장, 혁명수비대 수장, 핵과학자들까지 한꺼번에 당했는데요. 정부는 곧바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고 그 자리에서 장기전을 감당할 수 있느냐, 미국까지 엮이면 버틸 수 있느냐 같은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방공망은 뭐 했는지, 정부는 왜 못 막았는지, 이런 불만이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일부 관료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통제하려고 정부는 SNS에 비판글만 올려도 최대 6년 징역형 경고까지 내렸습니다. 분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런 내부 혼란을 노리고 쳤다고 봐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핵 타격은 거치고 진짜로 노린 건 내부 균열과 체제 악화인 것이죠. 지금 강경파는 계속 맞서 싸우자고 하지만 온건파는 이러다 나라 망한다 라는 말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더욱더 깊어지면 이란 체제는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결국 이스라엘이 이번 작전에서 얻으려는 최종 목표는 이란의 핵 능력 제거와 정부 내부 붕괴 유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79년에 이란에서 일어난 그 이슬람 혁명 때 그 주역이 바로 그 호메이니인데, 이 호메이니 옹이라고 했었거든요. 이분이 이란의 최고 성직자로서 모든 국민들이 거의 뭐 알라신 다음으로 존경하고 떠받드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 이후에 대를 이은 사람이 지금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거든요. 그 예전에 그 호메니의 그 권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면 지금도 이 하메네이의 권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모든 이란 국민들의 존경과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란 안에서 이 호메이니의, 이 하메네이의 초상화가 불에 타고 찢겨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아, 여기에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그 이란 국민들의 불만을 더 자극시켜서 결국은 이란의 어떤 최고 지도자를 끌어내리고 정권 교체, 이게 아마 이스라엘이 노리고 있는 최종 목표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